올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제 딸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3년간 지속되었던 아이의 고통에 최선을 다해 동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비겁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아이와 함께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저와 아이의 삶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딸아이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대안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지금의 공립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학교가 비교적 대안학교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요. 이곳은 한 학년 한 학급의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제 아이가 워낙 활발한 성격에 유머가 많은 아이라서 적응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전학을 오자마자 매일 시험을 치고 채점을 다른 아이들과 돌려서 하게 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제 아이는 자신의 점수가 공개되어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경험에 수업 시간이 공포였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피구라는 게임은 제 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는 왜 친구들을 공으로 때려야 하고 그것을 못하면 친구들이 고함을 지르며 나가라고 하는지, 왜 이런 살벌한 게임을 놀이라고 매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의 유대감 속에 끼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항생제를 안 먹이고 키우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수시로 감기에 걸렸고 폐렴까지 간 적이 3번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보란듯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제 아이가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옷을 입혀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를 문제아 취급하는 담임선생님을 깊이 증오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가방에서 너를 왕따시켜서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고마워. 라는 쪽지를 여러 장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면서도 왕따라는 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친구들의 평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다른 친구들이 너를 괴롭혀도 너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너는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쯤 제 아이가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맞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때린 그 아이의 엄마와 꽤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친분 때문에 그 엄마에게 항의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을 지내었어요. 제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그 아이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 가식적인 친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제 아이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 아이는 교회에서 그 아이에게 분풀이 하듯 텃세를 부렸고 그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이를 쥐잡듯이 나무랐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친구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되겠니? 그 친구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예수님께서도 용서. 그때 갑자기 아이가 버럭 제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 하지 마.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 안에 죽을 것 같은 분노가 있는데. 내 안에 그 분노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야. 난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 당신의 아이가 내 아이를 1년간 때렸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그 엄마의 손과 저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이후 그 아이는 제 아이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의 엄마와 더 이상 좋은 만남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4학년은 가고 5학년이 되자 아이의 학급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 아이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제 아이에 대한 뒷담화를 지속적으로 하며 집단 따돌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아이가 계속 면박을 주고 째려보아서 제 아이에 대한 고통이 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학교 가는 일을 힘들어했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수시로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쉬었습니다. 엄마, 나는 친구들 때문에 괴로워. 친구들은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저는 제 아이의 반복되는 스토리텔링이 지겨워졌고 제 안에서는 슬슬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공감하다 지친 저는 아이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공감해주고 위로만 해주면 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면 안 돼? 라고 슬프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형식적인 공감과 귀찮은 듯한 조언이 오가며 견디기만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치유 과정을 거치고 있던 제 안에 어떤 힘을 확인하고 그 힘을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머지않아 아이가 학교에서 자신의 본성대로 아이들을 한번 웃겨보겠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제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개학날 아이는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를 괴롭힌 친구들을 이제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때 제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 지긋지긋한 스토리텔링이 끝나겠구나 내심 기대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쉽지 않은 것인지 아이는 며칠 후 더 깊은 좌절을 토로하였습니다. 엄마, 이거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일인 것 같아.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멈출 수가 없어, 엄마. 나는 사실 학교 공부는 재밌어. 심지어 수학도 어렵지 않아. 단지 그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나는 학교가 지옥 같아, 엄마. 엄마는 나를 위로만 하고, 공감만 하고, 착하게 행동하라고만 하고, 왜 외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 왜 학교 가서, 혹은 그 엄마들을 찾아가서, 내 딸 왜 괴롭히느냐고 당당하게 따지지 않아? 난 그게 더 절망스러워. 그때 저는 험담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중학교 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온전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를 괴롭히던 남자애들을 혼내주겠다며 지팡이를 쥐고 굽은 허리를 절뚝이며 달려가시던 증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가녀리고 볼품없는 굽은 등이 하늘까지 솟은 거인처럼 크게 느껴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고 몸부터 달려나가시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곤 없으셨던 그분의 그 행동이 제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듯 퍼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겁했던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그 상황에 머무르려 했고 그저 제 안에 숨어 있으려 했다는 그 사실에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이의 5학년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고 제 아이를 위한 행동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위원회를 소집하여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정서폭력의 실태를 학교 전체에 알리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이 벌어지자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제가 어디까지 일을 벌일지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전해오자 저도 그분들을 신뢰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밀려와 심하게 체하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려니 힘이 들었겠죠.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들어 헤일로 선생님과 SN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헤일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 안의 빛을 신뢰하세요. 빛이 움직이게 하세요. 드러날 일, 알아야 할 일이 알아지고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말하게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딸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 다음 무엇을 할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에요. 힐링스쿨과 SN의 공동체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빛의 에너지와 격려의 응원을 보내주셔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제 안에 빛이 움직이게 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잘 와닿진 않았지만 일단 믿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기 전 담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괜히 이 학교로 와서 제 아이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께서도 위로가 필요하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갑자기 마음에 따뜻한 불이 피어나는 느낌이 들더니 교감 교장 선생님의 면담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이분들 역시 제 아이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진심으로 눈물을 글썽거리셨고 그 눈물방울의 빛이 제 가슴으로 들어와 제 마음을 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면 위로 노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밝히고 가해 아이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학교 폭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치유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학교에 담담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사과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에 받은 그분들의 사과 편지에는 제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한 마음이 전해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이 깊이 전해졌어요. 그 와중에 뜻밖에도 아이는 제 행동을 보고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열심히 공약을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비록 선거에 떨어져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 뒤에 말갛게 개인 시원함을 엿볼 수 있었어요. 아이는 이번 일로 많이 아팠습니다. 체하고 토하는 일들을 반복했지요. 기분이 어때? 뭐가? 이번 일 말이야.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지. 엄마, 괜히 시작했나 후회도 많이 하고. 하지만 뭔가 내 안에서 풀려나는 느낌이야.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엄마. 그 이후로 아이가 학교 가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가 학교를 향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다지 부끄럽진 않아요. 내 아이가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요. 아이의 이런 경험들은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 스토리로 선정되었고 제 아이가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 그리고 주연을 맡아 영화로 제작되었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의 주변을 밝혀주었네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엄마인 저를 무엇보다 제 안에 어떤 그림자를 밝혀주었습니다. 공감 못했던 저를 공감하게 하고 또 공감만 하면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주저앉아 있던 저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합리화하는 제 자신을 행동할 수 있는 엄마로 아이의 걸음에 적극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엄마로 한 걸음 더 나아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삶에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삶이란 비슷한 일들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얻은 그 힘과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어요. 그것이 울퉁불퉁한 우리의 삶을 평평하게 해주리라는 것을요. 그것을 평화력이라고 하더군요.